네, 반갑습니다. 제가 우선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이죠?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에이스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스킨 사업가 변진입니다. 우리 사장님들께 뉴스킨 사업에 정말 꼭 아이템이 빠지면 안 되겠죠. 이 아이템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어떤 시장성가 풀어드릴게요. 뉴스킨 제품 강의 그동안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들었지만, 근데 이걸 내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번 들었겠지만, 정말 이걸 내 걸로 만들기 위한 뭐 좋은 멘트라든지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 사장님들이 꼭 필기하셔가지고, 그걸 현장에서 꼭, 써먹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이 정말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되시는 마음으로 제가 열심히 30분 동안 여러분들께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데모는 못 보여드리지만 우선 이론부터 먼저 할게요. 제가 오늘 사장님들께 먼저 말씀드릴 거는 올바른 피부 관리의 기준이 있냐는 거죠. 사실 뉴스킨 만나기 전에 우리는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배웠다던가 아니면 화장품을 고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뭔가 들은 적이 없죠. 대부분 광고나 그리고 누가 추천하는 거, 블로그, 인스타 이런 거 보고 이분 피부 어떠세요? 제 남편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피부를 가지고 있는 남자랑 결혼하실 거예요?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뉴스에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면 결혼할 만하죠. 이분께서는 동안 있으면서 연고, 약 안 먹어본 거 없고 정말 상열가 그리고 각질, 머리카락 다 빠지고 얼굴 붓고 정말 장난 아니었죠. 그런데 뉴스킨으로 건강해지면서 정말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뉴스킨으로 이렇게 좋아졌다고 하면 한 번 쓸까요? 뉴스킨을? 아니면 평생 쓸까요? 정말 평생 쓰겠죠? 뉴스킨 아이템이 제품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평생 쓸만한 아이템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저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워낙에 피부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피부 관리하는 방법을 몰라서 병원 가가지고 레이저 시술로 한 3번 정도 받았더니 피부가 이렇게 민감해진 거예요. 피부 장벽이 너무 약해져서 홍조가 너무 심했고 화장을 해도 가려지지 않는 그런 피부를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뉴스킨을 만나면서 피부가 지금 굉장히 많이 건강해졌죠. 저는 뉴스킨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나 모르겠어요. 저와 제 남편은. 그래서 저희 둘은 얼굴도 바뀌고 정말 인생도 바뀌는 뉴스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킨 제품을 써서 아토피 좋아지신 분들 많죠. 그리고 단 한 번 관리로 목 사이즈와 그리고 주름 어때요? 정말 다르죠. 뉴스킨 제품력이 이거예요. 반쪽을 그거를 우리는 제품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달라지죠. 피부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정말 얼굴이 차오르고 젊어지는 윤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지금 이분은 뮤지컬 죠 할머니 분장을 되게 많이 갑자기 응도가 됐네요. 네, 주름이 막 생기면서 그 할머니 분장대로 인상을 쓰니까 그대로 주름이 생긴 거예요. 근데 피부가 차오르고 달라진 얼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반 연예인들만, 아니, 일반인들만 피부가 달라지냐? 그게 아니라 연예인들 분들도 뉴스킨 알기로는 진짜 많이 쓰고 있죠. 광고 한 번 하지 않았는데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죠. 옥주현, 최여진 관리를 하고 있고 정말 우리는 뉴스킨을 보시면 연예인들도 많이 쓰고 있고 일반인들도 쓰고 있지만 그럼 뉴스킨이 좋다고 할 게 아니라 왜 좋은지를 아셔야 됩니다. 왜 좋은지 그리고 그걸 우리는 상대방한테 이거를 왜 좋은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화장품 왜 사용할까요? 화장품을 선택 기준은 있으셨나요?
아니, 지금껏 화장품에 돈을 썼는데 쓰면서 진짜 효과는 보셨나요? 사실 이걸 생각해보면, 아, 그러게. 나는 화장품에 돈을 쓰면서 피부 고민을 왜 생겼지? 그리고 나는 화장품을 고르는 기준법을 모르는 채 그냥 돈만 써왔네? 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타입을 보시면 대부분 지성, 지복합성, 뭐 건성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피부 타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건강한 피부와 건강하지 못한 피부. 내 얼굴에 홍조가 심해 건강하지 못한 거고요. 내 얼굴에 지루성이 심하고 민감하고 여드름이 나고 기미 자체가 폭탄이야.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피부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에 고민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 건강한 피부와 건강하지 못한 피부의 장벽을 보면 이렇게 다 깨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건강한 피부 왼쪽 편에는 뭔가 착착착 차오르 있죠. 이렇게 뭔가 건강한 피부는요, 외부 조직에 세균이나 곰팡이, 바이러스가 와도 잘 보습막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보호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손상된 피부는 여드름 피부, 홍조 피부, 뭐 이런 모든 문제성 피부는요,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미세먼지 조금만 불러도 세균, 곰팡이 이런 것들이 자외선이 침투가 되면서 우리 막 미세먼지 많이 붙는 얼굴 가렵죠. 이런 것들이 장벽이 다 깨져서 그래요. 피부는 언제부터 이렇게 손상된 피부를 갖게 됐을까요? 사실 어릴 때 태어났을 때 아기 신생아에 여드름 있는 거 아기 피부 다 좋죠. 분명히 다 우리는 좋은 피부를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이렇게 피부가 손상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 잘못된 세안제 그리고 잘못된 화장품을 지속적으로 써오면서 우리는 피부가 더 망가진 거예요. 그럼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천연 제품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천연이 다 좋은 걸까요? 천연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연 화장품은 반드시 독이 있고요. 그리고 천연 화장품은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뚜껑 하나만 열어도 세균이 금세 번져서 다 오래 못 쓰죠. 그래서 방부제를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연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올바른 피부 관리를 위해서 건강한 피부가 되기 위해 어떻게 화장품을 고르는 기준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딱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약산성 계말성제 그리고 수분 보습이냐 강제 보습이냐. 이 세 가지는 우리 사장님들이 데모하실 때 본 적도 있고 그리고 보셨을 거예요. 근데 처음 듣는 거다 보니까 약산성이 뭐고 계말성제가 뭐고 뭔가 어려운 단어처럼 느끼지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한다라고 하면 어떤 분들에게도 화장품을 고르는 기준법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또 뉴스킨 제품으로 내 착장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약산성은요, 우리 피부의 가장 건강한 산도가 바로 약산성이에요. 이 약산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리트머스 종이 보시면 색깔, 빨간색과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보이시죠? 이 빨간색으로 갈수록 산성이 세요. 그래서 레몬이나 식초나 뭔가 살균 소독 이런 것들이 이제 산성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갈수록 강력하게 벗겨내는 거 있죠. 빨래비누, 락스, 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알칼리성으로 갑니다. 그럼 우리 피부는 딱 산성도 아니고 알칼리성도 아니고 중성도 아니에요. 중성보다 더 약간의 그 산성기가 있는 약산성막이 바로 우리 피부의 산성막입니다. 왜 우리 피부는 약산성이냐? 이 피부가 약산성인 이유는 외부에 유해 물질이나 그리고 세균 이런 것들을 자연적으로 치유하고 보습을 해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이 맞춰졌을 때 가장 건강하고 우리가 딱 봤을 때 맑고 투명한 피부가 돼요. 그런데 이 약산성이 깨진 이유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잘못된 세안제를 이제 쏘면서 망가지는 거죠. 여기서 정상 범위가 약산성인 노란색이 나왔을 때 가장 우리 피부에 맞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보시죠. 베이비 존슨이라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애기들한테 쓰는 거죠. 빨래비누 비누 산도랑 이 애기들한테 쓰는 비누 산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어떤 비누를 썼죠? 이런 빨래 비누를 우리는 얼굴에 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 써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지속적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써면서 피부 조직이 계속 깨지죠. 여기 세 번째 보시면 닥터 아토미아라고 하는 비누가 있어요. 이거는
백화점에서 판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그만한 약산성 비누가 10만 원, 15만 원 정도 해요. 15만 원. 근데 그거 아시죠, 사장님들? 약산성 비누로, 약산성으로만 만든 비누가 굉장히 큰 고급 기술인 거 아세요? 그래서 뉴스킨은 30년 전부터 뉴스킨이 오픈될 때부터 이 바디바가 나오는데 이 시슬리라고 하는 브랜드는 이 비누가 굉장히 불려서 붓으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 붓만 거의 6만 원대예요. 그럼 나는 약성 비누를 쓰기 위해서 시슬리에 돈 20만 원을 투자해야 쓸 수 있는 비누인데 사실 우리는 경제적으로 20만 원 매달 쓸 수 있겠어요? 매달 쓰기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정말 좀 만 원대로 한 달에 내가 정말 부담 없이 팍팍 쓸 수 있는 그런 바디바예요. 말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피부, 두피도 피부고 얼굴도 피부고 때문에 이 바디바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바디바예요. 그럼 굉장히 경제적이지 않나요? 자, 여기에서 약산성 세안제를 쓰게 되면 노폐물은 청소를 해줘요.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피부 보호막은 이제 잘 유지를 해주죠. 그래서 이 바가 너무 좋은 게 바디바 팩을 해보시면 피부가 굉장히 맑아져요. 더러움을 씻겨주고 피부는 약산성을 유지해주고 이걸 바로 우리 바디바가 해줄 수 있는데 알칼리성 세안제라고 하는 이 빨래 비누를 썼을 때는 지질막이 다 깨져요. 피 다 깨지고 그러니까 이 잔여물이죠. 노폐물 잔여물이 그대로 있으면서 모공은 막히고 모공은 늘어지고 민감해지고 그래서 피부 고민이 이렇게 생깁니다. 우리 아기 때 피부 굉장히 탱탱하고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았죠. 이게 바로 약산성 피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산도가 바뀌면서 피부 고민이 이제 점점 여드름, 뭐 모공, 늘어남, 건조 뭐 이런 게 이제 생기는 거죠. 자, 이 바디바 뭔가 우리 딱 봤을 때 되게 포장지가 그렇게 예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디바의 가치를 알면 진짜 그 어떤 명품보다도 너무나 우리 아이템으로서 너무 좋죠. 알로에 베라젤로, 뭐 로열 젤리, 뭐 알라토닌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성분 다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정말 피부 불필요한 더러움만 제거를 해주고 필요한 수분을 내주고 약산성을 유지해준다는 거에 우리 사장님들이 정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피부 산도와 똑같은 약산성 세안제이기 때문에 주부습진, 무좀, 아토피 그리고 우리 여자 청결제 있죠. 여성 청결제 그런 질염 예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런데 바디바를 꼭 써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약산성을 만들어줘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벌레 때문이에요. 이 벌레 뭔지 아시죠? 모낭충이에요, 모낭충. 이 모낭충은 모공에 다섯 마리 정도 산다라고 하는데 건강한 순수의 피부는 그 모공 한 마리, 그 모공 하나에 15마리에서 20마리가 산대요. 근데 이 모낭충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이렇게 때려서 죽이고 싶지만 보이지 않아요. 이 모낭충은 밤에 기어 나와서 알을 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낭충이 좋아하는 환경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빨래비누를 쓰죠. 알칼리 환경에서 이 모낭충은 더 번식을 잘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낭충이 이제 얼굴에 이제 살면서 모낭염이나 염증 이런 게 번지게 되는데 영상 한번 보실게요. 보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피부 속 모낭충. 저거 보고 나니까 계속 간지러워지는 거지. 나도 이거 네. 사실 이런 모낭충은 모낭하고 피지선에 기생하면서 세포의 영양분을 쫙 흡수해서 살아가는 피부의 진드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낭충이 생기는 원인은 뭐냐면요. 깨끗하지 않은 침구를 사용하거나 왁스나 많이 사용하잖아요. 끈적이는 화장품 이런 것들에 미세먼지나 이물질들이 이렇게 딱딱 달라붙으면서 얘네들이 먹을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길 수가 있고 얼굴에 그리고 여기서 벌레 기어다니는 다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기어다니는 거 보셨나요? 이 모낭충이 좋아하는 환경이 바로 알칼리성 환경인데 이 모낭충을 죽일 수 없다면 모낭충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약산성 환경이라는 거. 그래서 처음에 바디바 썼을 때 이 모낭충이 죽는 그 과정에서 약간 따가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약산성 제품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두 번째 클렌징과 보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일단 클렌징을 보면 우리 씻어 있는 거에 뭐가 다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씻는 거에는 다 들어가는 게 바로 합성 계멸성제입니다. 이 합성 계멸성제는 바디워시, 바디 클렌저, 그리고 우리가 쓰는 락스, 세제, 빨래비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입안에 쓰는 치약, 폼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면 우리가 화장을 하고 물로만 씻으면 씻길까요? 안 씻기죠? 우리가 삼겹살을 먹고 그 기름도 물로만 씻으면 안 씻겨요. 왜냐하면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습니다. 분자 구조 자체가. 그런데 이 기름을 씻어내기 위해서 기름은 기름으로 씻어야겠죠. 그 기름이 바로 합성 계멸성제예요. 그런데 이 합성 계멸성제는 그럼 기본적으로 거품을 낸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품이 잘나면 잘날수록 이 합성 계멸성제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합성 계멸성제는 어디에서 추출을 했냐면 바로 석유 기름에서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학 공장에서 이런 세안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 기름의 찌꺼기로 합성 계멸성제 분자를 구조를 따서 이제 화장품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합성 계멸성제가 우리 빨래비누와 퐁퐁에는 약 10%에서 뭐 30%, 20%이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해요. 우리 빨래비누는 빨래할 때 쓰고 퐁퐁은 설거지할 때 쓰죠. 그런데 우리 사장님들 저는 이거 알고 충격을 먹었어요. 70%에서 80%가 합성 계멸성제예요. 우리 얼굴에 쓰는 이 폼클렌징에 더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폼보다. 그래서 사장님들 우리 생카도 그렇고 폼클렌징 다 써오셨죠. 그걸로 사장님들 속옷 한번 빨아보세요. 양말 한번 빨아보세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잘 빨리거든요. 저는 진짜 그 여행 갈 때 그 빨래비누 챙겨가기 힘드니까 폼클렌징 사갖고 들고 가기도 해요. 양말 빨려고. 정말 잘 빨립니다. 그런 합성 계멸성제로 우리는 얼굴을 세안을 몇 년 해오셨어요? 저는 기본 20년 동안 해왔죠. 얼굴을 빨리빨리 빨아내니까 피부가 남아돌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피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샴푸로 머리를 감죠. 머리를 감을 때마다 다 우리 얼굴 피부 독소로 적극적으로 흡수가 돼요.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머리를 감자마자 여자 생식기 있죠. 자궁에 42배가 바로 직방으로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저같이 지금 임산부들은 임신을 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샴푸 바꾸는 거예요. 요즘 여자분들 중에 불임, 난임 되게 많고 근종, 물록 진짜 많죠. 그게 샴푸 문제 때문인데 이 샴푸 합성 계멸성제가 여성 호르몬 분자를 교란시켜서 가장 많이 여성 호르몬이 있는 자궁과 유방이 쌓인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전립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샤워 한 번만 하는 것만으로 독소가 매일매일 흡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매일 몸에 넣고 있으니 자궁암을 일으킨다라는 기사는 굉장히 많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샴푸가 암을 유발한다. 이런 건강 프로그램에 이미 많이 나왔고, 합성 계멸성제에서 이런 성분들이 진짜 문제가 된다라는 게 이미 TV 프로그램 그리고 신문 기사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정수리에 계멸성제가 나오면 자궁까지 내려가는데 몇 초? 12초. 12초가 걸린대요. 여자분들 난소에 같은 걸 떼어내면 샴푸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합니다. 자, 1분도 안 걸려요. 샴푸로 머리를 감는 순간 자궁까지 내려가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특히 샴푸 합성 계멸성제는 진짜 무섭죠. 저는 샴푸를 예전에 싼 거 진짜 많이 써봤는데 그때마다 두피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석유 기름으로 머리를 감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겠죠. 여자분들 중에서 생리통이 심하거나 자궁에 뭔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샴푸를 바꾸셔야 돼요. 그럼 뉴스킨은 무엇이 다른가요? 뉴스킨은요, 이런 합성 계멸성제를 쓰는 게 아니에요. 정말 특히 이 180도 있죠. 180도랑 바디바는 계멸성제가 없는 제품이죠. 특히 거품이 잘 안 나요. 거품이 안 나는 이유는 계멸성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멸성제가 있다라고 하면 식물성을 써요. 식물성 코코넛에 추출한 그런 식물성 계멸성제를 쓰는데 특히 이 180도는 순수 비타민C가 함유되어서 팩처럼 쓸 수 있는 폼이에요. 그리고 딱 발라두면 콜라겐이 생성이 되면서 피부가 굉장히 쫀쫀해지고 차오르는 즉각 비타민 폼이죠. 저는 이 180도 없으면 정말 세수를 못하겠어요. 임신하고 나서 기미잡티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180도와 미백을 쓰고 있는데 부스트와 피부가 진짜 지금은 맑아졌어요. 아무튼 효과가 너무 좋은 제품이고요. 그럼 우리가
발라야겠죠? 얼굴에 바르는 건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이 성분을 보면 미네랄 오일이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이 미네랄 오일은 대문하실 때 많이 쓰는 다 들어가 있는 게 미네랄 오일입니다. 우리 뭐 바르나요, 여자분들? 스킨, 로션, 에센스, 뭐 세럼, 아이크림 뭐 다 바르죠. 특히 빨간색을 섞으면 립스틱, 검정색을 섞으면 마스카라, 그리고 구두약, 그리고 이 미네랄 오일이 아스팔트에 까는 기본적인 오일이죠. 이 미네랄 오일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커피 만드는 거를 비교했었을 때 아메리카노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에스프레소를 넣고 물로 채웁니다. 이게 아메리카노예요. 그럼 화장품을 만들 때도 똑같이 우리가 바른 화장품에 원액을 한 20% 정도를 넣어요. 원액을. 근데 이 원액을 100% 하면 굉장히 화장품이 비싸지기 때문에 증량제를 넣어야 돼요. 뻥튀기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물처럼 미네랄 오일을 넣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미네랄 오일을 80% 이상을 넣는데 이 미네랄 오일, 뭐 동물성 오일, 강물성 오일 다 똑같은 거예요. 미네랄 오일은 결국은 석유 기름에서 추출을 합니다. 석유로 못 만드는 게 없어, 이 세상에. 모든 아이템들은 다 공장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석유로 다 만들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합성 계멸성제가 되고 미네랄 오일이 되는 거고, 그리고 가장 깨끗한 기름은 항공유, 그리고 휘발유, 등유 등등등 나눠지면서 이제 미네랄 오일이 나오는 거죠. 미네랄 오일을 네이버에 사전에 쳐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석유에서 얻은 액체 상태의 탄화수소류 혼합물, 목적은 착향제, 피부 보호제, 화장품으로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미네랄 오일. 그래서 화학 공장에서 화장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주성분 20%를 넣고 미네랄 오일을 80% 채웠을 때 베이스가 뭐예요? 결국은 석유 기름이잖아요. 베이비 존슨 오일이 미네랄 오일 90% 이상이 들어갔는데 애기들한테 씁니다. 그럼 우리는 석유 기름으로 씻고 석유 기름 바르는 거예요. 피부가 남아돌 일이 있을까요? 뉴스킨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네랄 오일은 결코 피부에 좋지 않기 때문에 처음 발랐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왜?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10년, 20년 썼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인이 되면서 피부가 다 난리 나지 않나요? 분명히 어렸을 땐 피부 좋았지만 20대 사춘기 지나고 나서는 얼굴에 여드름 다 터지고 모공 넓어지면서 여드름 터지고 진짜 얼굴 피부가 망가지게 되거든요. 이 미네랄 오일이 그런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뉴스킨에서는 쓰지 않고 정말 좋은 원료 제품을 40% 이상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로에베라라고 하는 수분 인자. 이 알로에도요, 그냥 알로에가 아니라 직접 그 생산한 알로에에서 엑기스마, 이 엑기스마 추출하는 게 기술력이에요. 이 알로에베라를 추출해서 60%를 이상 넣어서 베이스를 수분 베이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뉴스킨은 광고하지 않죠. 정말 오로지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뉴스킨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장품을 발라도 쩍쩍 발랐었던 이유는 기름 화장품을 발랐기 때문이에요. 기름 화장품을 자꾸 바르면 뭔가 어느 정도 흡수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피부 표면에는 기름이 쌓이죠. 그러면서 얼굴이 갈변 현상이 되고 그게 나이가 들면 다 기미 자체로 올라오고 그리고 발라도 쩍쩍 갈라지는 피부가 됩니다. 이렇게 갈라진 땅처럼. 그런데 이렇게 오른쪽에 비옥한 땅처럼 만들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건 내 피부에 수분을 넣어줘야 돼요. 뉴스킨을 쓰게 되면 처음에 흡수가 너무 잘 돼서 진피층까지 쫙 흡수가 되면서 그리고 수분이 차오를 때 피부가 굉장히 맑아지고 뭔가 투명해지죠. 이렇게 비옥한 땅처럼 내 얼굴 피부에 이렇게 수분을 넣어주는 게 뉴스킨의 베이스가 수분 베이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반 화장품 회사들이 왜 미네랄 오일 성분을 썼을까요? 그 이유는 원가가 굉장히 싸기 때문입니다. 0.08달러라는 거는 한 70원 한다는 거예요. 70원. 우리가 화장품을 돈 10,000원 주고 사는 게 원가가 70원짜리를 사는 거예요. 근데 뉴스킨은 알로에베라라고 하는 성분을 쓰기 때문에 원가가 한 5,000원 정도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70원짜리와 5,000원짜리 원가를 비교했을 때 어떤 화장품이 좋을 수밖에 없을까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베이비 존슨 오일에 뒤에 보시면 이제 미네랄 오일 적혀 있죠? 그래서 이미 이 회사는 소송도 많이 걸리고 암 유발 제품 이런 기사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애기들한테 쓰는 제품을 어떻게 석유 기름으로 만들지 모르겠어요. 냄새는 좋죠. 향유를 넣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화장품 고르는 기준 3가지 기억하시나요? 약산성, 계멸성제, 그리고 수분 보습에 기름 보습이냐 그리고 수분 보습이냐 이 기준을 보셔야 돼요. 물론 뉴스킨 말고 좋은 화장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그 화장품, 부합된 화장품은 뉴스킨밖에 없어요. 이 가격에. 정말 좋은 화장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화장품들은 다 100만 원대가 넘어요. 근데 우리가 기초 화장품 하면 백화점 세럼 하나에 20만 원이죠. 그런데 우리 20만 원이면 기초 전 제품 다 사지 않나요? 정말 이렇게 싼 값에 이 화장품 기준에 부합한 화장품은 뉴스킨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뉴스킨 사명이 있습니다.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다라는 사명이 있죠. 이 사명에서 중요한 건 나쁜 것은 없다라는 부분을 보셔야 돼요. 일반 모든 타사 화장품들은 광고를 많이 하죠. 광고에서 좋은 것만 있다, 이 앞부분만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뉴스킨은 좋은 것만 있고 정말 나쁜 것은 없다라는 거에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한 회사죠. 그래서 이 스푼이라는 다 아실 거예요. 브레이크 로니 회장님이 정말 좋은 것만 넣은 화장품을 만들어서 레시피를 가지고 공장에 갔더니 다 거절받고, 근데 딱 한 군데서 만들어준 그 드럼통에 받아온 화장품을 가지고 스푼으로 떠준 이 일화 다 아시죠? 이 세 분께서 정말 좋은 것만 넣고 나쁜 것은 넣지 않은 화장품을 만들기 위한 이 사명을 지키는 게 가장 어려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이크업 제품도 만들어지는데 좀 오래 걸렸죠. 좋은 것만 넣으려고. 그러면서 이 세 분의 인생도 바뀌었고, 그리고 이 뉴스킨이 정말 입소문 하나로 글로벌 회사가 되면서 전 세계 뉴스킨 브랜드가 정말 더 큰 회사가 되었죠. 브레이크 로니 회장님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제품을 믿었고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믿었다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정말 이 뉴스킨 회사가 지금까지 왔다는 거.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뉴스킨 아이템을 알면 정말 안 쓸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고요. 이런 아이템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런 회사가 또 한 번 일을 내죠. 뉴스킨의 기초가 다가 아니에요. 바로 에이즐락이에요. 에이즐락. 여러분들 에이즐락 뭔지 아시죠? 먹으면 나이가 잠기는 거예요. 바로 이 회사가 2009년에 이제 개발을 해서 세상에 나왔죠. 다들 아시죠? 근데 이 에이즐락을 우리한테 기회를 주지 않고 만약에 대기업한테 줬다면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기회 있을까요? 여기서 늙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없죠. 정말 앞으로 더 젊어지고 싶고 예뻐지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고, 이 에이즐락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아이템이자 기회이죠. 바로 이 조석상 박사님이 에이즐락을 개발하셨어요. 이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가 드니까 어때요? 이분도 늙어요. 머리 빠지고 피부 칙칙해지고 정말 뭔가 사람이니까 늙었죠. 그런데 딱 2009년에 에이즐락을 가지고 이 세상에 딱 나타났을 때 정말 이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더 낫죠. 피부도 좋아지고, 그리고 살도 빠졌는데 살도 빠진 거예요? 아니면 얼굴이 젊어졌나요? 젊어졌죠. 이 조석정 박사님이 에이즐락을 본인한테 투여하신 거예요. 보통은 동물 실험을 하지만 본인한테 적용하면서 12시간 간격으로 먹고 바르고 하면서 2009년에 딱 나왔을 때 이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2021년이죠. 제가 2019년에 이제 미국을 가서 조석정 박사님을 직접 봤는데, 아니 세상에 더 젊어진 거예요. 2009년의 자료는 10년 전인 거잖아요. 지금은 더 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에이즐락의 비전을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와, 에이즐락을 앞으로 10년 동안 꾸준히 내가 먹고 바른다면 내가 지금 이 모습이 그대로 내가 40, 50, 60 이렇게 나이를 먹는다고 하면 이거 대박인데?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이즐락 모든 사람들이 안 믿을 수 있어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뉴스킨만 만든 게 아니고요. 이 뉴스킨과 함께 라이프젠이라고 하는 회사와 함께 만들었어요. 이 라이프젠 회사는요, 국영 기업이고, 그리고 소식하면 오래 산다라는 말을 영구 규명 지은 회사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유전자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 회사를 뉴스킨이 샀어요, 여러분들. 뉴스킨이 그냥 다단계 회사가 아니고, 뉴스킨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은 유전공학회사네? 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뉴스킨과 라이프젠 회사와 합작을 하고요. 그리고 피부과 의대 하면은 전 세계 1등, 스탠포드 의대. 이 세 회사가 합작해서 만든 물질이 바로 에이즐락 물질이라고 보면 돼요. 이 물질을 만들었는데 이 물질을 어디다가 어떻게 먹고 쓰고 적용할지를 몰랐지만 그걸 뉴스킨이 이제 만들었어요. 우리 에이즐락을 먹고 바르는데
아이템으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제 뉴스킨 제품의 에이즐락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실험 자료죠. 이게 스탠포드 의대 임상 실험 자료인데요. 이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는요, 우리 몸에 있는 노화가 요동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도 몸속에서 노화가 되고 있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요동치는 건 더 심해져요. 왜? 스트레스 받고 가식하고 폭식하고 내가 막 짜증내고 그리고 맵고 짠 거 막 폭탄으로 먹고 치맥 먹고 이러면서 우리 세포는 어때요? 늙어가는 아녹스 노화세포가 요동을 치게 되죠. 분명히 어렸을 때는요 이렇게 스위치가 반짝반짝 거렸어요. 이게 바로 젊음의 스위치거든요. 젊은 세포의 스위치가 반짝반짝 거렸는데 우리는 20대가 되고 스트레스 받고 나이 먹고 이러니까 이 스위치가 점점 꺼지는 거예요. 노화세포로. 꺼지니까 어때요? 건강했던 내 세포가 이렇게 염증도 생기고 노화 효소는 많아지고 그래서 내 몸에 이 노화 요소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얼굴이 늙어가고 머리는 흰머리 생기고 그리고 우리는 밤을 새도 옛날 같지 않죠. 뭔가 하루하루 다르게 재생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게 이제 내 세포가 늙어가서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만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 억울하죠. 늙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에이즈락이 나왔어요. 딱 에이즈락을 투여하는 순간 이 요동치던 안옥수가 딱 멈추는 거예요. 48분 만에 딱 한 번 적용으로 몇 시간 동안? 12시간 동안 완벽하게 이 노화세포가 차단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한 번 먹고 평생 차단이 되면 좋겠지만 이 12시간만이라도 차단되는 게 어떠세요? 12시간 뒤에는 다시 안옥수가 나오겠죠.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에이즐락 투여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에이즐락을 12시간 간격으로 투여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티알란티를 우리 12시간 간격으로 먹죠. 아침, 저녁. 그 이유가 에이즐락 적용이 딱 12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옥수가 나오기 전에 다시 에이즐락을 넣어주면 꺼졌던 스위치 세포가 다시 켜지고 그리고 염증으로 뒤잡혔던 세포가 깨끗하게 바뀝니다. 유전자를 리셋시키는 거예요. 나의 세포를 리셋시키는 이 에이즐락 열당 강령마다 딱딱 따박따박 넣어주면 늙을 일이 없겠죠? 여러분들 에이즐락 한 번 먹으실 거예요? 평생 드실 거예요? 평생 먹어야겠죠. 이렇게 평생 먹어야 할 이 아이템이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다시 쉽게 얘기하면 10대, 20대 때는 우리가 전구 있죠. 전구처럼 스위치가 반짝반짝 켜져 있죠. 그런데 30대 이후, 20대 이후 나이가 들면서 스트레스 받고 가시 폭식도 하고 뭐 이런 노화라는 것 때문에 스위치가 꺼집니다. 스위치가 꺼지니까 노화 질병도 다 생기고 하나씩 이제 병에 걸리고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에이즐락으로 리셋을 하면 꺼졌던 스위치가 다시 켜지는 거예요. 92% 리셋이 되는 게 바로 입증이 되었고 이게 우리 에이즐락이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럼 이런 에이즐락이 적용된 디바이스가 우리의 사업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랑스럽죠. 이 아이템을 사장님들이 정말 당당하게 전 세계 넘버원 디바이스로 선정돼서 다 수상을 받았어요. 우리 사장님들이 뉴스킨 다단계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뉴스킨 회사라는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어디서든 당당하게 뉴스킨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아이템 중에서 전 뭐 써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써야 돼요, 여러분들? 다 써야 됩니다. 왜냐면 이 세 가지 디바이스는요, 기능이 다 달라요. 루미스파, 그리고 갈바닉 부스트가 다 에이즐락이지만 이 세 가지를 딱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집에 고급 피부과가 들어온 거야. 홈스파를 집에서, 정말 고급 홈스파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이 루미스파는요, 세수할 때마다 젊어져요. 피부 클렌징을 딥 클렌징을 해주면서 피부 피트니스를 해주죠. 마이크로 펄스 진동이라고 하는 그 진동으로 피부 운동이 되고 갈바닉은 이제 깨끗하게 청소를 했기 때문에 영양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류 갈바닉으로 노폐물을 빼주고 넣어주고 하는 그런 식이요법이 갈바닉이고 부스트는 말 그대로 피부를 부스팅해주는 거예요. 피부 바탕에 결과, 미백을 바꿔주는 그런 부스팅 제품이죠. 그래서 레이저 받거나 미백을 너무 원하는데 그걸 집에서 할 수 있는 기계가 바로 이 부스트라고 합니다. 루미스파는 여기 보시면 헤드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모공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이
오렌지를 우리 모공이랑 한번 볼게요. 왼쪽에 파운데이션과 오른쪽에 파운데이션 둘 다 발랐는데 왼쪽은 손으로 클렌징 한 거고 그리고 오른쪽은 루미스파를 한 거예요. 지금 세정력이 어때요? 이 실리콘 헤드가 자극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되게 부드러운데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마이크로 펄스 미세 진동으로 굉장히 깨끗하게 딥클렌징을 해준다는 거야. 이 피부 운동이 되면서 모공은 차오르면서 모공은 좁아들어요. 그런데 손으로 세안한 건 어때요? 파운데이션 다 껴있죠. 우리 사장님들이 석유 기름을 쓰는데 그 모공에 있는 석유 기름이 제대로 안 씻기면 이게 다 모낭충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막히면 모공이 막히면 여전히 되는 거죠. 그래서 딥클렌징이 너무 중요한데 이 루미스파가 자극 없이 딥클렌징을 해주는 디바이스죠. 이걸 우리는 에이즐락 폼 클렌징과 함께 씁니다. 그래서 세수할 때마다 피부가 젊어지고요. 이 셀룰라이트 있어요. 여자분들 특히 허벅지 그리고 배에 다 껴있죠. 특히 맵고 짠 거 많이 드시면 생기는 건데 이건 내가 살찌는 것과 상관없이 순환 문제예요. 순환. 그래서 보통 다이어트를 해도 이 셀룰라이트는 절대 안 빠지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바디 갈바닉. 바디 갈바닉은요 정말 그 기술력이 좋은 게 극소 부위가 가능한 거예요. 극소 부위? 우리가 만약에 허벅지 살을 빼고 싶어. 근데 운동으로 허벅지 살 뺄 수 있나요? 절대 못 빼죠. 내가 팔뚝살 빼고 싶어. 운동으로 팔뚝살 절대 못 빼요. 내가 뭔가 살 빼고 싶어서 운동하면 전체적으로 빠지는 거지 극소 부위는 절대 관리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바디 갈바닉은 팔뚝이면 팔뚝, 허벅지면 허벅지, 내가 원하는 부위에 극소 부위에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특히 몸 피부는 두껍기 때문에 이 바디 갈바닉을 썼을 때 5배 이상이 깊숙이 침투해져요. 그리고 이 투명 젤과 함께 쓰는데 이 에이즐락 바디 쉐이핑 젤은 처음에는 투명하지만 이 바디 갈바닉의 전류, 자가 전류와 쉐이핑 젤을 만나면 이렇게 노폐물이 나오죠. 흰 거품. 이게 다 독소예요. 진피 속에 끼어있는 노폐물, 셀룰라이트 이런 것들이 다 거품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등 관리 한번 받아보면 굉장히 시원하죠? 이렇게 다 노폐물을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품이 나고 노폐물을 빼면 어떨까요? 라인이 굉장히 예뻐지죠. 자, 여기 목, 어깨 여기 다 부어있는 분들 다 독소예요. 여기 그 귀 뒤에 만져보면 아프신 분들 있죠? 딱딱하고 다 독소예요. 이 바디 갈바닉으로 정말 여기 노폐물 제대로 빼고 리프팅 하신다라고 하면 얼굴 윤곽 진짜 예뻐지고 바디 쉐입 바로 잡히죠. 진짜 이 바디 갈바닉 딱 한 번만 했는데 이 종아리 어때요? 종아리가 예뻐지죠? 우리 사장님들이 다리가 굵은 게 고민이라고 하시는 것 보면 다 순환이 안 돼서 거기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굵어지는 거예요. 바디 갈바닉으로 딱 한 번만 관리를 해도 이렇게 쉐입이 예뻐집니다. 그래서요, 이런 제품을 진짜 언제까지 쓰실 거예요? 저는 하루라도 갈바닉 안 하면 찝찝해요. 지금 저는 복부는 못하고 있죠. 임산부가 되면서. 근데 저는 임산부가 돼서 이제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나중에 출산하고 분명히 배가 늘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배를 갈바닉으로 관리할 수 있고 에이즐락으로 피부를 차오르게 할 수 있고 정말 그 바디 쉐입을 다시 저는 임상을 만들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겨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서 우리 사장님께 공유를 해주면 갈바닉 하나로 전신을 관리하고 있죠. 그리고 부스팅과 그리고 먹고 바르고 에이즐락. 그래서 저는 속과 겉에서 나이를 보고 있습니다. 제 얼굴이에요. 어때요? 나름 피부가 좋아졌을 텐데 그 홍조 고민이 이제 해결되고 나름 피부가 좋아졌을 텐데 얼굴 라인이 어때요? 뭔가 부어있죠. 진짜 전 그 바디 쉐이핑 젤로 여기 턱 매일 밀었어요. 매일. 그랬더니 얼굴이 정말 작아졌고 두피를 밀고 나서 진짜 여기 막 차오르고 진짜 그 얼굴 라인이 정말 달라졌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저도 옛날 사진 보면 깜짝 놀랐어요. 이런 제품이라면 한 번 쓸 게 아니라 평생 써야겠죠. 그리고 부스트 딱 한 번만 썼을 때 피부가 정말 달라지죠. 부스트 요즘 저는 부스트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데 딱 반쪽만 제대로 해도요. 단 2분 만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부스트입니다. 그리고 부스트는 안 씻어도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딱딱딱 두드리기만 하면 흡수가 바로 되고 진짜 바로 즉각으로 차오르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 효과를 느껴보신다면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이 두 분 다 되게 미인이시죠. 이 두 분이 한 분은 패티김이고 한 분은 김세레나라고 하는 연예인 분인데 두 분 다 나이를 드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 김세레나 분은 에이즐락을 굉장히 좋아하는 매니아고요. 그리고 김세레나는
보톡스와 필러를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보톡스 필러를 맞았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피부 조직이 이제 늙어가잖아요. 늙어가는 그 피부 조직에 보톡스 필러를 맞으면 이렇게 주름은 하나 없지만 굉장히 부자연스럽지 않나요? 이렇게 돼요. 에이즈락을 쓴다고 해서 아예 주름이 안 생기고 아예 안 늙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고급지게 예뻐지면서 늙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이 패티김은요, 83세고요. 김세레나 분은 74세예요. 보톡스 필러를 맞아서 주름 하나 없지만 울퉁불퉁하고 어색한 얼굴을 만들고 싶으세요? 아니면 에이즐락으로 자연스럽게 예쁘면서 뭔가 차오르고 그리고 고급지게 우리 나이를 먹고 싶으세요? 이게 에이즐락과 보톡스 필러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지금부터 에이즐락으로 관리를 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늙을 일 없지 않을까요? 저는 진짜 제가 30대가 되고 나서 이 에이즐락을 더더욱 진짜 이 에이즐락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젊게 보이고 싶어 하죠. 이게 정말 우리의 시장성이고요. 나만 예뻐질 게 아니라 온통 모든 사람들이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젊어지는 데 관심이 있죠. 이게 메가 트렌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로 돈도 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진짜 밖에는 다 피바다예요. 피바다. 우리는 예뻐지는 아이템, 건강해지는 아이템으로 돈도 벌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시장 무조건 잡으셔야 되고 에이즈락이 적용된 아이템들입니다. 먹고 바르고 하는 이 아이템들이 다 에이즐락 제품군이고 이번에 새로 나온 메타 이 메타 인상 만드셨나요? 정말 대박이죠. 이 메타로 엄청난 인상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저는 이 메타를 인상도지만 먹었어요. 먹었는데 정말 그 화장실을 진짜 편하게 가게 되고 화장실 얘기 안 할 수 없죠. 메타를 하면 메타 얘기를 하면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요즘인 것 같아요. 이 메타를 통해서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 2022년 시장을 또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결국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나부터 인상 만드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 사업을 통해서 매트 확장을 할 건데 내가 인상 만들지도 않고 나부터 매니아가 아닌데 매니아 만들 수 있을까요? 앞서 우리 박형근 께서 멋진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걸 하지 않고 내가 사업만 전달한다. 절대 사업 확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부터 임상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도 임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마른 비만이어가지고 늘 뱃살만 배만 그 꿀뚝으로 나왔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티얼라인티로 10월 만에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래서 진짜 몸이 저도 바뀌어서 건강해졌고 진짜 임신도 한 방에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 정말 건강 관리하셔가지고 임상 만드시고 그리고 저도 출산하고 나서 또 임상 만드는 걸 꼭 보여드릴게요. 우리 사장님들께 정말 나의 비즈니스 아이템은 우리 백종원한테 아이템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백종원한테 아이템은 커피겠죠. 이 커피 아이템을 통해서 이 백종원은 백다방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다방 프랜차이즈로 이제 경영을 하고 있는 게 백종원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럼 우리 사장님들은 커피를 파실 건가요? 아니면 커피를 통한 이 백다방 프랜차이즈 경영을 하실 건가요? 내가 만약에 정말 백종원 포지션이라고 하면 이 커피를 모르고 커피 프랜차이즈 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나도 백종원이 될 거라면 백종원처럼 나의 자산 가방은 필요하죠. 이 자산 가방은 나의 사업 아이템입니다. 커피를 모르고 커피 사업을 못하듯이 내 아이템을 모르고 내가 경영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산 가방, 티알앤티 자산 가방, 데몬 가방 만드시고 백종원처럼 정말 6대 프랜차이즈 할 수 있는 멋진 경영자가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새로 나온 이 메타까지 우리 사장님들이 나의 이 아이템을 통한 정말 비즈니스 확장을 정말 빵빵하게 이뤄내셨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 욜로 하죠. 단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오늘 열심히 아이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공부만 할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우리 연구원 될 거 아니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원 갈 거 아니고 연구원 될 거 아닌데 이 아이템을 공부만 한다. 그럼 말이 안 돼요. 오늘 뭔가 이 아이템 제품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사장님이 명단도 생각나실 거고 그리고 뭔가 이걸 통한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장의 기회를 잡아야 되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단 한 번 사는 인생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하기 싫은 걸 안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 아이템을 가지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100분의 생각보다 1g의 행동이 더 낫다라는 말처럼 우리 사장님들이 공부하신 걸 토대로 정말 미친 실행력으로 명단 작성하시고 그리고 사람 만나시고 행동하셔서 모두 결과 내셔서 내 인생의 모두가 주인공이 되시는 그런 사장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 감사합니다.